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최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겉보기엔 평온한데 그 속에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겉으로만 보면요, 금융시장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신용 스프레드도 낮아서 돈 빌리기도 쉽고요. 그냥 딱 보면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IMF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잠깐만요 하고 멈춰 세웁니다. 이 잔잔한 수면 아래 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보고서의 핵심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겉으로 보이는 평온한 시장 상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숨겨진 균열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문제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그리고 그림자 금융 시스템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다들 좋다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겉보기엔 정말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다 보다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동구하기는 쉽고 주요 시장들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투자자들이 괜찮아, 앞으로도 좋을 거야 하고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과연 IMF는 이 잔잔한 수면 밑에서 뭘 봤을까요? 보고서에 딱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고요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와,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강해 보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균열이 어디서 보이냐? 바로 주식시장 그 자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숫자, 96번째 백분위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1990년 이후, 그러니까 지난 30년이 넘는 역사상 거의 가장 비싼 상태라는 겁니다.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건 시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더 흥미롭습니다. 지금 시장이 몇몇 소수의 대기업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놀랍게도 그 유명한 닷컴 버블 때보다도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건강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몇몇 슈퍼스타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형국인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그 쏠림 현상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몇몇 거대 기술 기업들은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거라고 전망치가 올라가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히려 전망이 나빠지고 있어요. 정말 극과 극이죠. 랠리의 온기가 전혀 퍼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음 균열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어마어마한 정부 부채 문제입니다. 이게 앞서 봤던 주식시장 문제랑 또 어떻게 엮이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국채은행 연계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 재정이랑 은행이 한 몸처럼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빚 때문에 휘청거리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은행으로 옮겨가고 결국 우리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경제가 취약한 나라들은 지금 빚이 늘어나는 속도 R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 G를 앞질렀어요. 이게 마치 내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카드값 이자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거랑 똑같습니다. 이러면 결국 빚더미에 깔릴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균열은 우리가 잘 모르는 금융의 그림자 영역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쪽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비은행 금융중개기관,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전통적인 은행이 아닌 나머지 금융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투자펀드나 사모펀드처럼 규제를 덜 받는 곳들이죠. 근데 바로 이 그림자 금융의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이죠. 2019년엔 거의 존재감도 없던 게 불과 몇 년 만에 수천억 달러 규모로 커졌습니다. 이제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디지털 달러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빼려고 몰리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과연 시스템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또 다른 아주 큰 시스템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그럼 상황이 이렇게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여기저기 균열이 보이는데, IMF는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요? 정책 당국자들에게 이 흔들리는 땅을 어떻게 다시 단단하게 만들라고 조언하고 있을까요? IMF가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첫째, 정부는 빚 좀 그만 내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라. 둘째,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비은행권과 암호화 자산, 제대로 감독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은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물가 안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지켜줘라.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이 서 있는 땅, 그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IMF는 분명히 경고의 사이렌을 울렸어요. 문제는 과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미세한 진동이 거대한 지진으로 번지기 전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곱씹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